유신쇼 뉴스 까기 레전드. 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뉴스 까기입니다. 시사방송으로 알려진 BJ 망치 부인님께서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본인도 해명방송을 했는데 오늘 특집은 BJ 망치 분의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진실편 그리고 자잘한 소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곤한 관계로 굵고 짧게 통으로 1, 2부 안 나누고 지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신쇼 이제 팝콘TV로 본다. 그리고 웹게임은 역시 게임엔젤 웹게임, 그리고 부천의 명물 수족관 수중공원,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팅, 그리고 부천 중앙공원의 숨은 맛집 빅치킨이 함께합니다. 깔 때 까드립니다. 대가리에서 발끝까지, 존슨 끝까지 아구통을 날려드립니다. 시원하게 까드리는 방송 유신쇼 뉴스 까까라까까까까까. 사냥을 나간다. 지리산을 넘어 무동산을 지나나. 이번 주 특집 예고. 내일이군요.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 팝콘TV 독점 중계 거리의 쇼. 왕 불족발도 처먹고 팬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지내는 야외 방송. 길거리의 쇼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천 현대백화점 먹자골목으로 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크가요제 레전드. 많은 가수들, 아마추어 가수들의 배틀이 펼쳐집니다. 원래 쉬는 일요일, 하지만 이번 주는 특집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유신 까까라까기. 이번 주 일요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은 유신 생일 휴가로 생방송이 없습니다. 편성표를 참고하십시오. 한 주간의 특집이었습니다. One day, one 뚱뚱 돼지 뒤죽 살찐 one woman.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그러나 최고의 반전. 감기에 걸려 코를 훌쩍이는 그녀는 시원하다. 옥상이다. 수육.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방금 전까지는 심각한 감기에 걸렸었다고. 콜록콜록거리면서 불쌍한 척 구걸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몇 분 만에 옥상에서 바람이 시원하다며 저렇게. 그녀는 분명 외계인일 거야. 과연 그녀는 외계인인가? 본격 외계 비만 스릴러. 그녀는 어디서 왔을까? 과연 그녀의 임무는 무엇일까? 구걸계의 최고의 미녀 요원. 놓치지 말아라. 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너는 병신조루가 된다. 개봉 취소. 쐈어. 할리우드 최고의 기대자 비만 부인. 새우튀김을 먹었는데 새우젓만 하다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부천 중앙공원에 숨은 맛집 빅치킨 왕새우튀김이 있으니까요. 놓치면 비용신.
이런 젠장! 말년에 영창 갈 각오라고 유시쇼를 보러 왔는데 설치가 안 되다니!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저기 군발이 아저씨, 저 알바인데요.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뭐야? 스마트폰으로 된다고? 아싸라비야! 팝콘 TV로 볼 수 있다니 이런 젠장!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폰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니! 군대에서도 영창 갈 각오로 보는 사람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유신쇼, 이제 팝콘 TV로 본다. 이런 젠장! 영창에서 된다니! 너 코나미. 예, 코나미에요. 형이야. 너 웹게임 어디서 했어? 아, 저 아무 데서나 했는데요. 임마! 아무 데서 하면 어떡해? 어? 앞으로 어디서 해야 되겠어? 알았어요. 앞으로 포털 게임 엔젤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오늘은 풀어줄 테니까 가봐. 알았어요. 엄마! 담배 사와. 잘 나가다 왜 그랬어요? 이 새끼 구속시켜. 웹게임 게임 엔젤에서 재미있게 하더라도 불효자식은 아구빵입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 불효자 협의회가 함께합니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돈 PD의 욕거리 엑스파일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취재를 왔는데요. 저도 공직선거법 위반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판결 어떨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1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판결인데요. 기각합니다. 아저씨, 1시간 반 기다리게 한 거야? 그 기각한... 이 아저씨가 이런 육지랄 오지랄 이런 오지탐험 정글의 법칙 그냥 조작 논란 이런 인병 띵병 그냥 인터넷상에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도 못 자고 1시간 반 동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욕거리 엑스파일 유영돈 PD였습니다. 애들아, 노래 부를 때는 이분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 그럼 큰일 나. 어떡하지 그런데?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인터넷 노래방 질러팅 깔아놨어. 정말? 아싸! 원주민도 화 안 나게 하고 조작 논란도 없는 인터넷 노래방 질러팅. 하루 2곡이 무료. 인터넷 노래방의 지전 질러팅 하루에 2곡이 무료. 매주 토요일 밤 11시 오크가요제도 함께 왔어요. 미사일 칼럼. 여기는 평양이다. 남조선과 미제의 앞잡이 쪼다 새끼들이 우리가 허허실실 미사일만 쏜다고 하면 오줌을 4분의 3박자로 찔끔찔끔 짜고 있다. 아무리 국방력이 강하면 뭐하냐? 멘탈이 병신새끼인데. 이렇게 우리는 미제의 앞잡이와 남조선 아줌마 정부를 협박질하여 겁박질하여 얻어내는 쌀과 기름을 통하여 짱깨에 벗어나 독립국가로 완성할 것이다. 남조선은 주둥이만 나불대지 마시고 총이라도 한 번 쏴봐라 이 엠병얼음의 정부들아. 이상 미사일 칼럼이었다. 나는 유실이다. 어리석은 것들. 사자TV 플레이어로 방송 보는 법을 모르느냐?
선덕이와 김유신은 모를 거야. 그 새끼들은 병신. 유실이다. 사자TV 플레이어. 방송 보는 방법은 p.사자TV.com으로 접속해보거라. 다양한 방송법이 있을 것이야. 사자TV 다양하게 보는 방법 p.사자TV.com만 기억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사자TV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문제가 있는 영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캡처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전체 화면과 채팅창이 보이도록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도 역시 불법 토토 모두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클린 UCC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SINGO 신고 SINGO.사자TV.com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있고 의미있는 제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자TV 제보센터였습니다. 재보궐선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음모론, 신의 계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어디에서 국지전이 벌어졌다고 손가락 잘못 올려서 신상 털리고 아구탕 털린 거리 있었습니다. 이렇듯 음모르 걸들, 음모르맨들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그놈들 주둥이 털 때 같이 털다가 인생이 털릴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인생 새우 젖댄다. 이 캠페인은 중앙선관위가 쌩깝니다.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 아이고야, 이게 말이 되나? 항상 정치인들은 자기 언행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본인은 책임을 안 지네. 그러게 말이요. 이 정도 죄면은 말이요. 엄청나게 큰 벌이요. 징역형이면은. 그런데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요? 이거는 앞뒤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요? 언행 불일치요. 그러게 말이다. 하지만 그 양반은 언행 일치가 잘 되는 양반이지. 그 양반 송중기 이젠 닮은 것 같기도요. 닮았다, 송중기. 고릴라 탈이다. 그 후보자는 얘들아, 효도해. 엄마, 담배 펴. 허락 받아서. 엄마, 담배 냄새 쩔지. 불법 쳤다. 사기쳐야지. 쉬 마시고 시원해. 애들이 그렇지 않냐? 내 성추행하지 않냐? 가나얌. 자, 매니저분들 백두산 좀 타주세요. 오빠, 나는 성형괴물. 네, 뉴스 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실, 궁금한 내용, BJ 망치 부인의 대법원 선고 판결이 되겠는데요. 어제 판결이 난 이후에 오후 방송에서 BJ 망치 부인이 그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떤 건지 취재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BJ 망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두 가지에서 하나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문서가 바로 1심 판결문입니다. 2심 판결문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휴대폰 촬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조만간 대법원 판결문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BJ 망치 부인과 고발인의 입장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밝혔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약속을 드릴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원! 네. 대법원에서는 망치 부인의 공선법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유 씨는 8시 20분쯤에 출발했습니다. 졸라 멀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부천시청역에서 탔는데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뒤에서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태를 넘어서서 저는 좀비 상태로 잠을 자지 못하고 저는 2호선 대림역에서 갈아타서 서초역 5번 출구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는데 정문은 한 곳입니다.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한참을 돌아서 뒤쪽에 법정은 있었습니다. 제1호 법정과 제2호 법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동시간대에 열렸고 저는 일찍 도착해서 8시 50분쯤에 9시 한 15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9시 10분. 그런데 예병을 안 열어줍니다. 9시 반에 열어주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잡스러운 놈들이 이런 스티브 잡스러운 놈들이 이거 왜 안 열어주는 게요? 9시면은 공무원이 문을 열어줘야지. 그러면서 욕 비슷한 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9시 반에 들어갔고 정확하게 9시 반이 아니에요. 9시 반에 열어줬고 입장을 그 이후에 시작을 40분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노트북 뺏겼고요. 우산도 뺏겼습니다. 철저하게 한 번 물건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 번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법정 시간이 한 10분 남기자 입장이 됐습니다.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아저씨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경찰인가 뭔가요 보안요원인가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너무 기니까 재판관 네 분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고 누구, 원고 누구, 기각한다. 민사는 원고 누구, 피고 누구, 기각한다.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요거를 1시간째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저도 졸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또 졸고 있으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까봐. 형사 선고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첫 번째 민사,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 국가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나 회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사를 했는데 이제 이름이 호명이 되고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10초도. 누구, 피고 누구, 상소를 기각한다.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누구, 잘 듣고 있어야 되니까 상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BJ 망치 부인님이나 가족, 그 다음에 그쪽 변호인 측은 안 왔더라고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미리 알려져가지고 선고에 꼭 참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 기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요거에 물어봤는데 예측을 어느 정도 했었죠. 저희가 기사를 미리 썼는데 새벽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이 2월 20일이고 담당 변호사의 상고 이유서가 3월 14일 날 제출됐는데 선고가 비교적 빠른 시일인 4월 11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해당 변호사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관여한
A씨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건 그쪽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라. 우선 그 BJ가 아프리카 TV를 통해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이용 약관에 의거 반드시 영구정지 조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적인 법적인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 BJ가 해명한 자기 주장을 얘기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며 그거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라고 저희 인터넷신문 사자TV 쪽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된 것인 건지 지금부터 투루하게 타이트하게 쪼요 타이트하게 아주 스키니진처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 판결문의 요지 어떤 주장이 서로에게 치며 고발인과 BJ 망치 부인님의 어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J 망치 부인님은 어제 오후에 방송에서 지금도 자막에 써놨습니다만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무죄 확정, 후보자 비방 죄만 유죄 판결, 후보자 비방죄 사실을 말하여 후보를 비판한 죄라고 했는데 요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자막에 있는 내용인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 확정이라고 했는데 요건 이미 항소심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결정된 건 이거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죠. 이거는 정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걸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BJ 망치 부인님이 주장하는 대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무죄 확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아니라 이미 항소심에서 그 증거 불충분으로 1심을 뒤집어 가지고 무죄라고 했고 일부 무죄로 판단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미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검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 유죄된 것을 좀 묻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죄다.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부분, 바지를 찢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 유죄 판결인데 후보자 비방죄가 사실을 말하여 후보를 비판한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3자로서 취재한 기자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자료가 있고 판결문에도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발인 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J가 계속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200만 전 후보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다. 항소심의 판결 요지를 밝혀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독점으로 여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 독점이에요. 추천 감사합니다.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어서 오세요. 자, 항소심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소개를 하는 건데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는 뭐냐면 그 허위사실 유포, 바지를 찢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증거 불충분. 그러니까 혐의점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검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제 기각이 됐고요. 저기 1심이 뒤집혔고 1심에선 유죄를 받았었는데 검사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항은 무죄가 됐고요. 증거 불충분으로. 나는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200만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방송 제2하 제2발언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200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그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서 공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2발언의 전체 내용과 취지, 사용된 표현 방법이나 어조, 피고인이 제2발언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이 이전에 200만에 대해서 한 방송 내용이나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제2발언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200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라고 항소심에서 후보자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BJ 망치 부인님이 주장하는 후보자 사실을 말하여 후보자를 비판한 죄다, 비방한 죄가라고 했는데 1심 판결문의 요지에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판예입니다. 대법원 판예.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에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두 번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1도 168 판결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 그 사적인 이익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BJ 망치 부인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200만 통합진보당 후보의 상대 그 후보였던 민주당 인재근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남편인 그 분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원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그 통합진보당 200만 후보와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인재근 후보가 단일화 그 논란이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BJ와 남편은 인재근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만 후보가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이 더 우월한 동기가 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200만 후보의 상대방 후보 진영에서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 때까지 그 거의 뭐 길거리에서 유세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 동영상 자료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여 후보자를 비판한 죄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그 BJ분은 민주통합당 중앙당 대의원직을 맡고 있는 당원이자 또 인터넷 방송까지 했었죠. 민주통합당 중앙당 대의원직을 맡고 있었다. 요거는 판결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소개를 해드렸 내용이 좀 많은데 이건 가 부분이고 다 부분 허위 부분은 빠졌고, 자,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첫 번째, 민주통합당 당원인 BJ는 통합진보당 소속인 200만을 반대하면서 비판한 입장에 있었고,
이 사건 방송 또한 200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J는 이 사건 방송을 하기 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1월 4일경 아프리카 TV를 통해 방송하면서 200만을, 자 이건 제가 욕한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 있는 거니까, C8 플러스 놈, 그 플러스 새끼, 이 똥물에 튀겨 죽일 플러스 새끼 등으로 지칭하는 한편 200만이 전 국회의원인 김근태의 딸 결혼식 및 김근태의 장례식장에서 한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면서 200만이 계속해서 위 장례식장에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자신이 200만의 목을 따려고 했다고 말한 바 있고, 2012년 2월 12일경 및 2012년 3월 9일경 트위터에 200만이 위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한 행동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는 글을 올린 바도 있다. 이 사건 방송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도봉구갑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인 인재근과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자인 200만에 대한 야권 후보 단일화 결정 발표 직후에 이뤄진 점. 이 사건 방송 중 200만에 관한 방송 부분이 주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인 인재근과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자인 200만을 비교하고 200만이 과거에 한 말 행동에 관한 사실을 자극적인 문구와 어조를 사용하여 적시함으로써 200만을 비난하는 내용을 구성되어 있고, 그 방송 시간도 10분이 넘는 장시간이었던 점. 네. 자, 요게 팩트입니다. 요 증거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고요. 200만 후보를 C8 플러스 놈, 그 플러스 새끼, 이 똥물에 튀겨 죽일 플러스 새끼, 또 한 번 그러면 목을 따려고 했다. 자, 좀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방송 자료를 저도 받고 그게 또 법정에 제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BJ가 말했던 주장,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를 비판했다는 내용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BJ 망치 부인님은 통합민주당의 인재근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지지를 했던 사람이고 남편분하고 시의원분하고, 그 다음에 200만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후보였고 서로 단일화를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러면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중립적인 방송이 가능합니까? 그 방송 자료를 보면 절대로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욕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어제 낮에 BJ 망치부님이 말한 내용에는 근거가 없지 않나, 근거를 제시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만 된다는 부분이고,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뭐 고소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남편분께서도 그 민주통합당 현재 그 서울시 도봉구 갑인가요? 일성구인가요? 그 BJ분 남편분인 김용석 시의원도, 서울시의원도 사과문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요거 자료 다 캡처해놨어요. 그 SNS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도봉갑 200만 후보님과 당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출신 서울시의원 김용석입니다. 지난 3월 17일에서 18일 야권 단일화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야권연대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뒤로하고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만 후보님과 당원 여러분들을 부적절한 언행과 악의적인 표현으로 비방하고 비난한 데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다가 통합진보당 200만 후보를 함량 미달의 정치인, 정말 야비해, 이명박보다 밥맛 없다, 200만 후보 경력에 호남 출생이 있다는 것은 코미디네요, 영혼 없는 양아치 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직접 쓴 바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멘션을 공당의 후보가 무슨 양아치 같은 짓입니까? 리트윗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표현은 후보님과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겼으며 매우 부적절했음은 물론 야권연대 동지적 입장에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시의원 공인으로서 야권연대의 한 축인 민주통합당 출신 도봉갑 핵심 당직자로서 더욱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2012년 3월 26일 날 그 BJ분의 남편분인 서울시
민주통합당 출신 서울시 의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사과를 했고 200만 후보는 사과를 받아들여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사건이 터진 건데,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말이죠. 중요한 부분이 아까 갑자기 무슨 생각 뭘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요 사건을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된, 후보자 비방으로 판결된 분을 고발한, 취재에 따르면 선관위에 고발한 분을 고소했습니다. 서울시 시의원 그 김용석 시의원께서 지금 이 선관위에 이거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고발한 고발인을 경찰에 지금 고소를 했어요.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유죄가 인정됐는데 그것도 이제 뭐 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분명히 항상 방송하실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근데 지금 수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 뭐 아주 이게 200만 후보한테 남편분은 사과를 했는데 딴소리를 하고 계시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사람을 또 고발을 했고, 그 관계자를, 이게 완전히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자꾸 박근혜를 얘기하고 MB를 얘기하는데 요 사건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저는 그 BJ 분께서 이 판결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나 전 이명박 대통령이나 무슨 새누리당과 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야당끼리 단일화 과정에서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200만 후보는, 전 후보는 통합진보당에서도 나왔고 탈당했고 혼자 나와 있는 상태였고, 오히려 이쪽이 더 빵빵하고 오히려 더 강하면 강했지 200만 전 수석이 더 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마치 무슨 현 정권이나 전 정권에서 그다음에 무슨 사법부 권력의 무슨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이 증거 자료만 봐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3자들이 저는 만약에 역제안으로 하면 이거 다 공개하고 토론하는 거 어떨까, 그렇죠? 이 망치 부인님하고 이 고발 관계자들하고 같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건 어떨까? 당당하다면 이게 과연 정권의 그 압력인가? 이 법이 잘못됐다? 이 법의 적용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로 법이 적용되고 법에 큰 문제가 지적이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에 처벌받는 조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당과 새누리당과 야당의 갈등이, 민주통합당의 갈등이 아니라 그때 야권 단일화에서 민주통합당 도봉갑 쪽과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의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자꾸 호도해서 마치 200만 전 수석이 새누리당 편인 것처럼 200만 전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여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친노 하잖아요. 지금 이제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도 맡고 계시고,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오히려 가까우면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가깝지. 그런 분을 그런 분을 마치 구세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난처하고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근거를 가지고, 자, 판결문, 그 다음에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된 동영상, 증거자료, 녹취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공개 토론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개 토론을. 저는 뭐 제3자 입장에서 취재한, 전 재판과 전 과정을 취재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자기 구역에서, 착한 남자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할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뭐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증거 자료 오픈해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진위를 가리고 만약에 본인이 패배를 인정한다면 깨끗하게 방송을 그만두는 쪽으로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서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결문이나 그 근거 자료는 얘기하지 않고 주관적인 의견으로만 무슨 마치 이게 권력의 그늘인 것처럼 그림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폐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나 뭐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이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 공개한 내용들, 발언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비방한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을 18 플러스 놈, 그 플러스 새끼, 이 똥물에 튀겨줄 플러스 새끼, 한 번만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자신이 200만의 목을 삐리리 따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200만 후보를 비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사실을 말하면서 후보자를 비판했는데 그거를 처벌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문이 그렇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새누리당, 뭐 어디든 이 판결에 영향을 행사를 했다든가, 뭔가 200만 후보는 야당인데 마치 여와 야의 갈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저는 200만 수석에 대해서 무슨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그 재판 자료를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따 전화할 때 물어보세요. 내가 왜 편파적이겠습니까?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어떤 관계든 취재할 때는 냉정하게 해요. 취재할 때는 취재원들에겐 냉정하게 하는 거라. 자료, 판결문, 영상에 딸려 있는 녹취록 다 확인해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판결문 재판부들이 결정했다고 이렇게 났구나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료 수십 개 뭐 긴 거 짧은 거 다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판 한 번도 안 빠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고, 그 전화나 뭐 직접 만나거나 그렇게 서면 인터뷰, 이메일 인터뷰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중립적이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근거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판결문에 아까 그 200만 후보를 표현한 내용들은 다 동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고요. 네. 영상을 보여주는 거는 꼬투리의 소재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 유튜브나 그런 쪽에도 올려놓기 때문에, 아무튼 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200만 전 수석의 그 피해자들, 그 지지자들이나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안 받길 바랄 뿐입니다. 오히려 정말 평소에 망치부님답게 인정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뭐 사과하고 그랬다라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야권 통합, 대화와 타협,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즉에 200만 전 수석 측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멀리도 오지 않았을 던더러, 그 남편분도
사과문 올리고 200만 후보가 받아들여서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고발은 200만 후보가 한 게 아닙니다. 200만 후보가 한 게 아니라 그 유권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유권자가 그 지역 유권자가 했는데 고소당했으니까 상당히 좀 씁쓸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 야권의 문제점은 뭐냐면 단일화하자, 함께하자 했는데 정작 야권끼리 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야 대화보다 야권끼리 대화가 더 없다는 거. 그리고 야권 단일화하면 무조건 민주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 그게 민주당을 더 새누리당보다 욕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를 하면은 좀 양보도 하고 큰 야당 정통 야당 그러는데 좀 더 그 기준을 좀 오픈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야권 단일화 해가지고 다른 당 후보가 되면 손해 본 거고 자기 당 후보가 되면 환호하고 이거는 야권 단일화의 기본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사자TV.com 기사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판결은 났고 이후 다른 내용들은 또 다음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발인 측에서는 당연히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통해서 공성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뭐 징역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엄청 중한 거예요. 징역형이면 이게 엄청 큰 거. 사람들이 좀 가볍게 보시는 집행유예 됐다고 가볍게 보시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인데 이게 이용약관에 의거하면은 설명 찾아놨습니다. 이용약관을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개정한 이용약관입니다. 제4장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제14조 서비스의 제한 등에서 제15조 서비스의 제공 중단 이용 제한 등 회사는 이용 고객이 유료 서비스의 요금을 지정한 기일부터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뭐 회사는 이용 고객이 다음 각호에 대하는 경우에는 이용 고객 서비스의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이건 아니고 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고발인이 그 서류를 떼가지고 대법원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문하고 그 내용을 해서 민원을 제출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용 제한을 요구를 하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감독기구이기 때문에 요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 비방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포함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무죄라 안감이 뭔 소린가요? 뭘 무죄예요? 확정됐으면 다시 갈걸요? 종이란 범죄나 형사법에 걸리면 집행유예는 취소됨. 네. 집행유예 2년이고 2년 동안 그 금고 이상이던가요? 벌금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인가요? 징역인가 금고인가? 금고는 집에 가두는 거. 금고는 일을 안 시키는 거. 징역은 일을 시키고요. 금고는 그냥 가둬놓는 거. 제가 착각할 뻔했네요. 예, 금고는 일을 안 시켜요. 일을 안 시키고 그냥 가둬놓는 거고, 징역형은 일하면서 갇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타비제이나 유슈님이나 재판 구속, 전환함, 재판 구속, 법정 구속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저한테 누가 고소만 하면은 유심 법정 구속된다고 하시는데 저 그렇게 중재 진 적도 없고요. 도주의 위험도 없고 아니 무슨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무슨 법정 공직선거법은 진짜 세요. 여러분들이 그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하고 그냥 그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공직선거법상의 그런 후보자 비방이나 이런 것들은 더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해요. 징역형도 내리고 벌금도 기본이 500만 원 막 그렇게 넘어가요. 벌금도 엄청 세고. 예.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늘은 특집으로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요거는 BJ 망치부인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길게 하면 다른 분들이 또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래. 네, 그래서 쭉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럼 BJ 망치부인님의 대법원 공선법 후보자 비방 유죄 내용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좀 끊어서 갈게요.